나는 72세 김말순이다. 낡은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가야 할 자리가 과연 맞는 걸까? 손가락으로 깊게 패인 주름을 쓸어내렸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내 손은 거칠었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여전히 맑다고 생각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둘째 딸 은주가 들어왔다. 엄마, 또 거울 보고 계시네요. 오늘 예쁘게 하고 가야죠. 제가 머리 좀 만져드릴게요. 은주가 내 뒤에 서서 빗으로 백발이 된 내 머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42세가 되었는데도 은주는 여전히 내 앞에서는 어린 딸이었다. 이혼하고 다시 나와 함께 지내게 된 지 벌써 3년째였다. 은주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가 다시 시집 가는데 이런 초라한 집안이라니. 내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은주가 내 어깨를 꼭 안았다.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저희 남매 둘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아버지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애초에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 없는 집안. 그 말이 가시처럼 목구멍에 걸렸다. 하지만 은주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은주가 맞는 말하네. 자, 이제 준비하자. 늦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마쳤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낡은 집.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은주가 내 팔을 꼭 잡았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오늘은 은주의 재혼 상대 집안과의 첫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려 1년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했고 은주마저 시집을 가면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상대방 집안이 좀 잘 산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주눅들 필요 없어요. 은주의 말에 내가 고개를 돌렸다. 좀 잘 산다고. 얼마나 잘 사는데. 강남에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는 집안이래요. 예비 시아버님이 정 회장이라고 75세시래요. 어머니랑 나이도 비슷하시네요. 정 회장. 그 성씨가 흔하지 않은데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운명의 상견례.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은주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뒤따라 들어섰다. 별실로 안내받아 문을 여는 순간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준혁이 어머니입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여성이 일어나 인사했다. 그 옆에 은주의 예비 신랑 준혁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내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 남자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다. 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나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여보,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정 회장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남편을 부축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시선은 오직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떨리는 목소리가 별실 안에 울렸다. 은주와 준혁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준혁의 물음에도 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자리에 앉으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주 엄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 회장의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왜 이러세요? 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다. 50년. 50년 만의 재회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시작되었다. 은주와 준혁이 서로를 소개하고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 회장과 나는 거의 말이 없었다. 저희 은주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의 아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준혁이도 나이가 있는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잖아요. 서로 잘 맞는 게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저희 은주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정 회장이 갑자기 물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쾅 하는 소리에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붉어진 과거. 이 결혼 절대 안 돼. 정 회장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하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준혁이 놀라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 회장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절대로 이 결혼은 안 돼. 당장 없던 일로 하자. 여보,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까부터 이상하더니. 정 회장의 아내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다. 물컵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은주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혁이 은주를 감싸 안으며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닥쳐. 너는 모르는 일이다. 정 회장이 나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떨었다. 이 여자와는, 이 집안과는 절대로 사돈이 될 수 없어.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정 회장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막지 마세요. 과거라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 회장님과 아시는 사이였어요?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다. 은주야. 그때 정 회장이 비웃듯이 말했다. 알아야지.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지. 그만하세요. 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그만하세요. 은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 딸을 건드리지 마세요. 정 회장이 한참을 나를 노려보다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집에 가자. 이 결혼은 없던 일이다. 그는 돌아서서 별실을 나갔다. 정 회장의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와 은주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준혁아, 우선 은주 씨를 모셔다 드리고 와. 어머니,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준혁의 어머니도 서둘러 별실을 나갔다. 남겨진 우리 4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은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준혁이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은주 씨. 은주는 내 팔을 잡고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왔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너진 집안. 집에 돌아온 은주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문 앞에서 딸을 불렀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주야, 엄마가 설명할게. 문 좀 열어줘. 싫어요. 엄마도 나한테 뭔가 숨긴 게 있잖아요. 은주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찬물만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금세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은주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열쇠로 문을 열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에 돌아올게요. 은주. 내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은주가 사라진 것이다. 은주야, 은주야. 나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지만 은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꺼져 있었다. 어떻게. 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혹시 은주인가 싶어 뛰어나갔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준혁이었다. 어머님, 은주 씨 좀 뵐 수 있을까요? 은주가 집을 나갔어요. 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집에 있나 해서 왔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보여주었다. 이것만 남기고 어디로 갔는지.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제가 은주 씨를 찾아볼게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보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이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걱정 마세요. 은주 씨는 분명 무사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아버지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옛날 일이지만 어머님과 저희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저와 은주 씨와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나는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정말 은주를 사랑하니? 네, 정말 사랑합니다. 이번 일로 더 확실해졌어요. 은주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내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뒤엉킨 운명. 은주를 찾아 나선 나는 딸이 자주 가던 카페며 친구들 집을 모두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은주의 행방을 몰랐다. 준혁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은주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어느 날 나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김말순 씨죠? 누구세요? 오랜만이네요. 나 장태식이요. 내 얼굴이 굳어졌다. 장태식? 50년 전 정 회장의 사업 라이벌이었고 나에게 집요하게 구애했던 남자였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요즘 세상에 못 찾을 게 있나? 정 회장과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면서. 그것도 아셨군요. 강남 상류층 사회가 얼마나 좁은데 금방 소문이 나지. 그래서 말인데 한번 만나지. 나는 망설였다.
장태식은 지금 국내 굴지의 부동산 재벌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나를 찾는 것일까? 싫습니다. 딸 찾기 싫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은주를 아세요? 어디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지. 내일 오후 2시 워커힐 호텔 라운지로 와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다음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워커힐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자 장태식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나를 보자 씩 웃었다. 여전히 곱군. 나이가 들었어도. 은주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장태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 왜 정 회장 녀석이 그렇게 발작을 했지? 무슨 사연이 있나?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는 있지. 난 아직도 당신을 포기 못했으니까.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장태식이 내 손목을 잡았다. 농담이야. 앉아. 딸 찾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앉았다. 장태식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다. 은주가 어느 펜션에 있는 모습이었다.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에 있더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건드리지는 않았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전국에 펜션 사업을 하고 있거든. 거기도 내 소유야. 직원이 우연히 보고 보고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잡았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 전에 거래를 하자. 내가 널 살려줄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다. 무슨 소리예요? 장태식이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당신 집, 그 낡은 집 말이야.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어. 내가 그 사업을 맡고 있지. 원한다면 좋은 조건으로 보상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쥐꼬리만한 보상금만 받고 쫓겨날 수도 있어. 협박하는 겁니까? 거래지. 정 회장과 완전히 연을 끊어. 내 딸과 그 집 아들의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나는 장태식을 노려보았다. 당신도 정 회장님이나 똑같군요. 남의 인생을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재밌지. 특히 정 회장 녀석을 괴롭히는 건 더더욱. 장태식이 일어서며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다. 펜션 주소는 여기 적어뒀어. 잘 생각해봐. 내 제안을. 그는 유유히 라운지를 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다. 뒷면에 펜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병원에서의 재회. 내가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프런트에서 은주의 방 번호를 물으니 302호실이라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똑똑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프런트에 다시 내려가 물어보니 아까 급하게 나가는 걸 봤다고 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어머님, 은주 씨를 찾았어요. 정말? 어디 있어요? 병원입니다. 저와 함께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고. 무슨 사고요? 펜션에 숨어 있는 은주 씨를 찾아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연기 중독 사고가 났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서울 대병원으로 오세요.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로 향했다. 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다. 제발 은주가 무사하기를. 병원에 도착하자 준혁이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도 그 흐름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우리 은주는 괜찮아요? 의식은 돌아왔어요. 연기를 좀 마셔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 회장과 그의 아내가 뛰어오고 있었다. 준혁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정 회장의 아내가 아들을 껴안았다. 정 회장도 아들의 상태를 살피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 딸은 괜찮소? 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병실로 옮긴답니다. 그래요. 다행이군.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다. 은주 씨가 펜션 근처 찜질방에 있었는데 전기압선으로 화재가 났대요. 제가 은주 씨를 구하려다 같이 연기를 마셨고요. 정 회장의 아내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도 두 사람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두 분 다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은주와 준혁이 나란히 병실로 옮겨졌다. 나는 은주의 손을 잡았고 은주가 눈을 떴다. 엄마, 미안해, 은주야. 엄마가 다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바보같이 도망가서.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옆 침대에서 준혁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주 씨, 이제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준혁 씨. 그때 정 회장이 준혁에게 다가왔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정 회장이 입을 열었다. 준혁아, 내가 정말로 이 결혼을 원하느냐? 네, 아버지. 전 은주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군.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합시다. 그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다. 정 회장의 아내가 나에게 다가왔다. 윤주 어머님, 저희 남편이 많이 완고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밝혀지는 진실. 일주일 후 은주와 준혁이 퇴원했다. 그리고 정 회장이 나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장소는 정 회장의 집 서재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50년 세월이 그의 등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앉으시오. 정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소?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정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정 회장, 그리고 한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이 사진,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면서도, 우리의 기억이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973년 늦가을이었다. 23세 나는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이혼 직전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젊은 사업가 정 회장을 만났다. 당신은 그때 유부녀였소. 하지만 난 사랑했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전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은주였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은주가 네. 은주는 당신 딸이에요. 정 회장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 없어.
당신은 그때 임신 7개월이라고.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을 떠나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업가였고 좋은 집안에 약혼녀가 있었잖아요. 전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거요? 네. 그리고 평생 혼자 키웠어요. 은주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정 회장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5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은주의 아버지였단 말이요. 내 손녀와 내 아들이 결혼하려 했단 말이요. 아니에요. 내가 급하게 말했다. 준혁 씨와 은주는 남매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요? 방금 은주가 내 딸이라고. 은주는 당신 딸이 맞아요. 하지만 준혁 씨는 당신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정 회장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걸? 장태식한테 들었어요. 준혁 씨는 당신이 첫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한 현재 부인의 전 남편 아이라고. 당신이 친자식처럼 키웠다고요. 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까지 알고 있었군요. 그러니 준혁 씨와 은주의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은주가 당신 친딸이니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정 회장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주는 이 사실을 아나요? 몰라요.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한테는 말하는 거요? 나는 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은주를 반대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자기 딸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50년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잖아요. 은주는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똑똑하고 성실해요. 내 딸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겠구려. 정 회장이 울음을 참으며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50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화해와 새로운 가족. 정 회장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거실에는 정 회장 부부와 준혁, 그리고 나와 은주가 마주 앉았다. 오늘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 정 회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먼저 준혁이와 은주 씨의 결혼을 허락하려고 한다. 준혁과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내가 너무 경솔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정 회장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다. 정 회장이 일어서서 은주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놀라 입을 벌렸다. 여보,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정 회장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주 씨. 아니, 은주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정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은주가 당황해하며 정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 딸이다. 네. 은주가 얼어붙었다. 준혁과 정 회장의 아내도 충격에 휩싸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50년 전 내가 내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낳았지.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너희를 버렸다. 나는 은주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은주야, 사실이야. 하지만 정 회장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떠난 거야. 정 회장님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이분이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안하다, 은주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정 회장이 울면서 은주를 껴안았다. 은주도 망설이다가 정 회장을 안았다. 아빠. 그 한마디에 정 회장의 울음이 터졌다. 75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그 말이었다. 정 회장의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그럼 준혁이와 은주 씨가 남매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 씨는 정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모님의 전 남편분 아이를 정 회장님이 친자식처럼 키우신 거고요. 정 회장의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준혁이는 내 전 남편의 아이예요. 하지만 여보가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해줬죠. 그럼 두 사람의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준혁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은주 씨,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꿈만 같아요. 정 회장이 일어서서 내 앞에 섰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혼자서 은주를 키우느라. 괜찮아요. 은주가 있어서 전 행복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오. 정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정 회장의 아내도 다가와서 나를 껴안았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은주 씨가 시집 오면 정말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달 후 화창한 봄날에 준혁과 은주의 결혼식이 열렸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는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정 회장이 주례를 맡았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우리 두 집안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피로연이 끝나고 나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 낡은 거울 앞의 모습과는 달랐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내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미소 지었다. 밖으로 나오니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갈아입은 은주는 나를 꼭 껴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은주야. 그때 준혁과 정 회장이 다가왔다. 정 회장이 나에게 말했다. 이제 그 낡은 집에서 나오시지요.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 집이 좋아요. 추억이 많은 곳이니까요. 그럼 리모델링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은주와 준혁이가 언제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나는 정 회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50년의 비밀과 오해가 풀리고 두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평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주가 내 팔을 꼈다. 엄마, 신혼여행 다녀와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네, 엄마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이 풀어지면서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비밀과 상처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